아니 폰트 선수는 네. 제가 미국에서 선수 생활할 때 3년 동안 같이 뛰었던 선수예요. 아. 네. 그래서 원래 텍사스에서요. 친구처럼 네 저희 네. SNS로도 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친구예요. 네 사실 뭐 그런 순간들이 조금 어렵죠. 네 사실 뭐 저희가 제가 그 위치는 아닌데 뭐 정리해고하는 입장인 것처럼 그쵸. 네.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네. 그래서 뭐 패디 같은 선수는 있었는데 그 선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메이저리그에 풀타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네, 직접 확인을 이제 못했던 선수죠.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SSG 랜더스 스카우트 남윤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남윤성 파트너를 아시는 SK 팬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쵸? 뭐 그렇죠. 뭐 1군에서 많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네 팬분들이 계셨었고, 네. 네, 많은 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네. 본인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저는 설명해 주세요. 지금 SSG에서 3년 차 네, 국제 외국인 선수 이제 스카우트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올해 SSG 외국인 선수들이 별로 안 좋았다면 네. 이게 만나기 어려웠겠죠. 그랬겠죠. 제가 안 나오려고 했겠죠. 외국인 선수가 잘하고 교체 카드 뭐 이런 게 생각을 안 하면 한 시즌이 참 평탄하게 흘러간다고. 그렇죠. 네, 뭐 평탄하긴 한데 네. 이게 늘 그래도 긴장의 연속이에요. 이게 네. 왜냐면 외국인 타자들은 매일같이 나오고 일주일에 2번씩 이제 외국인 투수들이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매 경기마다 매주마다 사실 긴장이죠. 뭐 이 선수들이 뭐 사실 경기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또 네. 워낙 비중이 큰 선수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체를 안 한다 그래서 긴장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래 늘 긴장 속에 그렇게 지냅니다. 네. 네. 물론 뭐 저희 운영팀에서 이제 많이 지원을 해서 거의 대부분 이제 선수들을 이제 케어를 하지만 저희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외의 문제들 뭐 야구 외적으로나 뭐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야구에 집중할 수 있게 저희가 조금 도와주는 편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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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해외 스카우트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해외 스카우트는 제가 사실 재작년 중순부터 했어요. 재작년 중순부터 해서 네. 지금 뭐 횟수로는 딱 한 2년 정도 일은 한 게 한 2년 정도 되고 횟수로는 3년 차. 네. 뭐 제가 뭐 이렇게 능력이 뛰어났다기보다는 야구하는 선수 중에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이제 뭐 미국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출장을 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네. 직책을 맡겨 주셔서 제가 고군분투를 좀 했었죠.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하면 뭐 선수분의 안목과 그다음에 이제 영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이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됐겠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도 뭐 시행착오 중에 있습니다. 그럼요. 네. 제가 방송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외국인 선수 영입은 정말 결과론이에요. 사실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뽑아서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 왔는데 뭐 적응을 못하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정말 완전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사례들이 봤을 때는 이제 스카우트는 엄청 욕을 먹는. 그렇죠. 뭐 쉽지는 않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해외 파트 맡고 나서 제일 먼저 데려온 선수가 누구예요? 제일 처음 데려온 선수. 제가 일단은 그 폰트 선수를 영입할 때는 제가 전담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약간 겸업처럼 이렇게 해서 폰트 선수 쪽 이제 처음 컨택할 때는 제가 연결은 하고 저희 담당자 분이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도 교체했을 때 제일 처음에 중도 교체했을 때가 이제 가빌리오 선수. 그렇죠. 가빌리오 선수가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 시즌 이제 겪으면서 이제 뭐 노바 선수라든지 그리고 크론 선수라든지 좀 잘 안 됐던 지난 시즌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리만두, 라가레스 그리고 올해 이렇게 3명까지. 메카티, 엘리아스, 에레디아까지.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해외 스카우트 업무가 보통 물론 좀 미국 가가지고 아니면 뭐 다른 리그 가서 직접 보기도 하지만 또 현지에서 봐주시는 분들 아니면 현지 에이전트랑 연결도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렇죠. 이게 외국인 선수는 사실 이게 국내랑은 좀 다른 게 해외라서 이게 늘 제가 항상 상주하면서 많은 선수를 오랫동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부분 이제 외국에 이제 로컬 스카우트들을 많이 두죠. 네, 로컬 스카우트들을 많이 두고 그 상주하시는 분은 이제 매달 출장을 진행하면서 네, 그 DB 확보를 계속하고 저는 이제 좀 제가 출장 이제 1년에 한 3번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추적 관찰해서 저희 대상이 되는 선수들을 추려서 이제 그 선수들만 이제 찾아다니면서 네, 그렇게 관찰을 하죠. 그리고 관찰해서 괜찮은 선수들이 있으면 구단에 묶여있는 선수들은 뭐 신분조회 과정도 거치고 이 선수를 이적을 허용한다. 그러면 저희가 바이아웃 절차를 거치고 이제 에이전트들하고 이제 선수 간에 연봉 협상하고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되고요. 그럼 이제 폰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이 폰트 선수를 처음에 어떻게 접촉을 했거나 이 선수의 어떤 면을 보고서 데려올 아니 폰트 선수는 네. 제가 미국에서 선수 생활할 때 3년 동안 같이 뛰었던 선수예요. 네. 그래서 원래 텍사스에서요. 친구처럼 네 저희 네. SNS로도 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친구예요. 네 사실 뭐 폰트 선수는 사실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 선수가 얼마나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선수 때부터 알고 있었죠. 그 친구가 이제 만 16살 때부터 텍사스에 들어왔고 어떻게 이제 그쪽에서도 팀에서도 어떻게 키워가던 선수인지를 제가 좀 미리 알고는 있었죠. 네, 알고 있었던 선수죠. 그렇게 해서 마이너리그에서 한 팀에서 뛰었던 선수가 네. 외국인 투수로 와서 있는 그 부분이 나는 이제 은퇴를 했는데 네. 되게 묘한 네, 감정이 느끼겠어요. 묘했어요. 네. 네,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그때 뭐 같이 3년 동안 거의 마이너리그 뛰었기 때문에 폰트 선수가 굉장히 5이닝을 완벽하게 맞고 제가 그 뒤에 4이닝을 던져가지고 경기를 마무리한 경기가 있었어요. 마이너리그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있던 경기가 있는데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프론트로 이제 빠졌고 이제 선수로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왔는데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참 인생 모른다. 뭐 네, 이게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상황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래서 뭐 계속 그런 마음은 있었죠. 뭐 선수로 같이 예, 여기서 더 뛰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있었어도 뭐 저는 일단 저 나름대로 제 자리에서 네, 지금 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폰트 선수가 와서 굉장히 잘해줬고 굉장히 잘해줬죠. 네, 팀 우승에도 도움이 네, 됐고 엄청난 도움을 해줬죠.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헤어지게 됐어요. 네. 네, 물론 지금 부상 때문에 마운드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미리 알았나요? 아 그거요? 저희 그거는 뭐 돗자리를 깔지 않는 이상 그거는 뭐 알기 힘들어요. 저희는 사실 뭐 폰트 선수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고 폰트 선수가 워낙 미국 이제 복귀 의사가 강했었고 메이저리그에 다시 도전하고 싶은 의사가 있었고 그래서 뭐 어깨 부상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재계약에 많이 염두를 해두고는 있었었죠. 근데 폰트 선수가 워낙 본인의 의지가 완고해서 네, 저희는 이제 교체 가닥을 잡았었죠. 네. 그러면 타자에서는요? 타자에서는 남인석 파트너가 타자는 일단 처음 했던 게 크론이고 그다음 라가레스 그다음에 에레디아 이렇게까지. 일단 크론은 참 아쉬움이 많았는데 크론 같은 선수는 내성적인 성격은 아닌데 이제 본인이 많이 그 어우러지고 싶어 하는 그런 막 노력하는 모습은 많이 그렇게 보였던 선수였어요. 막 내성적인 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뭐 본인 주관이나 이런 게 조금 뚜렷했었고 그래서 본인도 잘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던 선수인데 좀 아쉽게 그렇게 됐죠.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제 구단에서도 결정을 하고 아마 선수도 느낌적으로 알걸요. 분위기가 쎄하다는 거를. 그런 느낌적으로 알겠죠. 선수들은.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또 전달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참 되게 왜냐하면 선수는 한 시즌을 생각하고 다 뭐 준비를 해서 한국을 들어왔는데 중간에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는 일단 저는 이제 스카우트 업무하고 또 계약하고 이렇게 담당하는 좋은 친구가 있어요. 저희 능력 좋은 친구가 있는데 보통 그 친구가 이제 전달을 하는 입장이긴 한데 굉장히 어렵죠. 처음에 이제 데리고 왔을 때는 사실 외국인 선수는 좀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좀 더 아무래도 애정이 가고 제가 보고 이렇게 스카우트한 선수라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조금 어렵죠. 사실 뭐 제가 그 위치는 아닌데 뭐 정리해고하는 입장인 것처럼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머니몰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네. 보면 네. 뭐 아픈데 여러 발 말고 뭐 머리에 한 발 뭐 그래서 담백하게 말도 길게 하지 말아라. 네, 그런 식으로 빙빙 돌리지 말고 깔끔하게 본인이 어느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들이면 상황이 이래 해서 이렇게 됐다 얘기를 하면 대부분 수긍을 합니다. 네, 본인도 알고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마음의 준비도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보통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수들은 거의 다 이제 수긍하고 본인이 팀에 많이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다 네. 하고 가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죠. 네. 네. 근데 교체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교체해서 데려온 선수가 잘해야지만 그렇죠. 네. 남은 시즌까지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떠세요? 그래서 그 대체 선수를 저희 뽑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렵고 시즌 중간에는 선수들도 잘 안 오려고 그러고 또 거기서도 시즌이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미국 팀에서도 잘 안 놔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리그 적응이 필요한 이제 상대적인 포지션이라 리그 적응이 필요한데 중간에 와서 이제 잘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인 것 같아요. 저희는 외국인 스카우트는 막 일단 들어와서 우리 팀 이제 뎁스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제 채워줄 수 있는 또 뭐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예전에 모리만드 선수가 표현한 것처럼 그 퍼즐 조각 하나가 잘 돼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는데 그마저도 일단은 데려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되도록이면 시즌 전에 신규 선수들을 좀 잘 뽑으려고 그렇게 그러면 너무 좋죠. 제일 좋죠. 안 바꾸면. 그러니까요. 사실 외국인 선수 리스트는 10개 구단 거의 비슷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선수는 다른 팀에서도 관심 있어. 그럴 거고 또 올 수 있는 신분의 선수들이 한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즌 중에는 이제 바이아웃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처음에 그 외국인 선수 영입할 때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누가 먼저 연락을 해서 뭐 그 선수한테 뭔가 그런 나름의 치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경쟁이 붙으면 이제 다양한 어필들을 하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 구단에만 있는 뭐 메리트, 예를 들면 뭐 저희 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명문 구단으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는 팀이고 언제나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그 선수들은 사실 뭐 돈이 필요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저희 올해 메카티 같은 선수 같은 경우 인터뷰도 했지만 이 진짜 이기고 싶은 이 승부욕을 본인의 승부욕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의 그 리그나 환경이 안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오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어필을 많이 하고 어차피 이제 상한선은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 연봉 상한선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돈이 어필하는 거 외에 이제 감정적인 호소를 많이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대표이사님도 말씀하셔서 저희는 뭐 다양한 컨텐츠나 영상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선수를 이제 조금 설득하기 위한 많은 다양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정말 공을 들였던 선수가 누구예요? 에레디아 선수랑 메카티 선수는 우선적으로 조금 생각을 했던 그런 선수고 모리만도 같은 선수는 일단은 그 전에 확인했다가 이제 대만 리그 있을 때 워낙 좋은 활약을 해서 그 당시에 참 상황이 잘 맞았던 선수고요. 원래 저희가 그 스프링 캠프 출장을 진행을 안 했었어요. 근데 외국인 업무 이 연차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DB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 외국인 그 스카우트 업무라는 자체가 이제 좀 경력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한 직업이거든요. 직업이라서 그랬는데 저희가 기준이 될 수 있는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트리플 A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 그 4A급 선수들이라 하거든요. 그 선수들을 관찰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스프링 캠프 출장을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흔쾌히 이제 대표이사님이나 뭐 단장님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이제 출장을 진행했을 때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던 선수가 에레디아 선수였어요. 에너지나 뭐나 이렇게 그 당시에 굉장히 스프링 캠프니까 상대팀의 그 메이저리그 좀 수준급 투수를 상대를 하는데 대처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링 캠프 출장을 진행 안 했으면 왜냐면 메이저리그 풀타임으로 백업으로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확인을 못했던 선수인데 그때 이제 보고 1년 동안 계속 리스트를 추려서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를 해보고 그래도 이 선수가 낫다. 그래서 이 선수를 조금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에르디아 선수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대호 선수가 시애틀 메리너스 맞습니다. 있을 때 네, 동료예요. 진짜 그러니까 약간 그 성격이 맞아요. 이대호 선수랑. 네네네. 그래서 옆에서 이대호 선수랑 정말 장난도 많이 치고 네네. 좀 되게 외향적이잖아요. 맞아요. 엄청 외향적이다. 밝고 네네네. 대호 선수도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네. 티키타카처럼 정말 잘 맞았던 네네. 선수. 네. 그래서 정말 에르디아 선수가 SSG로 온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 놀라셨어요. 왜냐면 지금 말씀대로 네네. 메이저리그 계속 있었던 맞습니다. 뭐 네. 부전은 아니었지만 네, 어느 정도 항상 백업에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선수였기 때문에 선수였고. 네. 그 저희는 막 검증 과정을 좀 그래도 많이 거치고 저희 최지만 선수가 그 저랑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시애틀 쪽에 또 최지만 선수가 있었으니까 너 뭐 에레디아 선수나 엘리아스 선수나 그런 선수들이 같이 있었던 선수들 성향이나 이런 게 어땠는지 그렇죠. 물어보고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최지만 선수도 많이 도움을 줬었죠. 네, 그렇죠. 엘리아스는 그래서 어떻게 엘리아스 선수는 작년에 제가 딱 1이닝 보고 눈에 띄었던 선수긴 해요. 눈에 띄었던 선수인데 그때 이제 중간에 던지고 있었고 21년도에 이제 그 토미존 수술을 해서 작년 시즌이 재활 시즌이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선택하는데 좀 어느 정도 조금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 시기고 그리고 뭐 다양하게 이제 계속 거치면서 저희도 다양한 루트로 선수들을 많이 찾았어요. 뭐 40인 로스터에 있는 선수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루트로 뭐 다양하게 선수를 찾는 과정에서 이제 엘리아스 선수랑 제가 올해 모습을 이제 직접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제가 바로 이제 출장을 나가면서 또 엘리아스 선수 등판을 이제 보려고 기다리는 도중에 그 요즘에 이상기후가 좀 많아요. 특히 올 시즌에. 네, 특히 올 시즌에 미국도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시카고 컵스 이제 소속이었는데 그 아이오와 디모인이라는 곳에 이제 갔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뭐 20도 전후로 굉장히 좋았다 그러는데 제가 가니까 눈이 오더라고요. 영하 2도에 눈이 오고 막 몇 월 달이었죠? 그게 4월 말. 네, 4월 말. 네. 경기가 한 이틀 연속 내리 막 취소되고 그러면서 그 다른 데로 넘어가면서 원정으로? 원정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확인 못 하게 되고 마음은 급한데. 네, 마음은 급한데 로테이션은 또 계속 바뀌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그 원래 예상보다는 조금 늦춰졌고 그래서 2번을 확인을 했죠. 2번을 확인을 했는데 제가 처음 관찰했던 첫 경기에는 7이닝 그 7회 원아웃까지 노히트 노런을 하고 있었고 이 한 경기만으로는 이제 선수들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모습이 괜찮은가에 또 다음 로테이션까지 기다렸다가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러면서 최대한 자료나 뭐 정보나 이런 거를 이제 저희 팀에 이제 정보를 전달하고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뭐 현장이나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이 이제 회의를 거치면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직접 만나가지고 계약 진행하고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면 너무 완전 베스트죠. 완전 베스트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또 출장까지 가서 경기를 몇 경기 보고 구단에 리포트를 써서 보내고 구단에서 오케이를 받았어. 받았는데 첫 번째 일단 상대 구단이 나 얘 안 내보낼 거야라고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구단에선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선수가 난 다른 리그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없어. 맞습니다. 라고 한다면 끝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SSG에서 뭐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이 끝까지 진행이 됐다가 이게 안 되면 시간이 또 1주, 2주가 리셋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변수가 많은 게 이제 뭐 선수는 오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단에서 이제 안 놔주고 구단은 뭐 이 선수 풀어줄 의사가 있다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선수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든지 뭐 그리고 그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나는 갈 마음이 없다 하는 선수들도 있고 원래는 의사가 있었다가 갑자기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팀에서 성적이 좋아져요. 본인이 잘 던져가지고 다시 메이저리그를 도전해 보겠다 하는 선수들도 있고 또 콜업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뭐 이렇게 갑자기 이제 튀어나온 FA나 옵타와 선수 중에 이거 하려고 하다가 이제 다른 미국 팀에서 또 채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다가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일본에서 이제 또 들어오고 그렇죠. 일본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바이아웃 금액으로 맞아, 제시를 맞아. 하면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변수가 많고, 네, 그리고 굉장히 순간순간 순발력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엘리아스처럼 참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들이 잘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출장을 가서 마무리까지 하고 계약서에 사인까지 하고 네. 딱 이렇게 되면 와 이건 이 보람 이건 뭐 이제 이 잘하는 건 그이의 문제고 네네네. 네, 이 스카우트로서의 보람은 엄청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계약서 사인하는 순간까지는 네.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완전 긴장의 연속이죠. 그래서 뭐 거의 미국에서도 사실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요. 네. 거의 맞아요. 계약 직전까지 특히 이제 교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리고 구단에 이게 많이 피해가 가는 입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네, 교체하기까지 이제 그때까지는 긴장 속에 그렇게 지내죠. 네. 그런 거 있어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접촉을 했고 뭐 거의 했는데 그러니까 국내 팀 KBO 리그 다른 팀에서 네. 이게 딱 계약을 먼저 해버리는 그런 사례가 혹시 일하면서 있었나요? 아, 먼저 이제 저희가 같이 접촉해서 막 애를 써서 막 했는데 이제 타운에서 먼저 접촉했던 경우는 없었고 네. 저희가 고려를 해볼까 네. 하는 선수 중에 이제 타팀에 간 경우들은 좀 있죠. 혹시 네네. 패디는 관심 대상이 있었나요? 뭐 패디 같은 선수는 네. 있었는데 그 선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메이저리그에 풀타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네, 직접 확인을 이제 못했던 선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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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라도 몇 년 전에라도 이제 확인을 했었으면 결정하는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됐겠죠. 네. 그러니까 스카우트 업무는 그런 것 같아. 우리 팀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도 좋지만 다른 팀에서 잘하는 선수는 약간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한번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뭐 이런 생각?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 네.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외국인 이 스카우트 업무가 워낙 어려운 걸 아니까 네. 그냥 타고난 외국인들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결국 여기 이 리그에서는 다 잘해야 되는 위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다른 팀 외국인 선수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뽑는 게 얼마나 조금 네, 그 고충을 같은 입장에서 약간 뭐 동업자 입장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건 있죠. 저 선수 했으면 어땠을까? 그 아쉬움은 당연히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랬으면은 진짜 우리 팀 저 선수 이 선수 대신 저 선수 뭐 이런 생각을 뭐 안 하는 건 아니죠. 뭐 사람이니까. 그런데 뭐 이제 다 뽑고 나서는 일단 저희 팀 선수도 그렇고 타팀 선수도 그렇고 외국인 선수들은 좀 다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타지 생활을 해봤으니까 네. 타지에서 이제 이 야구를 하는 게 좀 얼마나 어려운지 좀 아니까 외국인이 이제 이박인이 이 외딴 나라에 와서 고생을 하는 거 보면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좀 있어요. 네. 네. 제가 미국에서 선수 생활할 때랑 이렇게 오버랩 돼서 그렇죠. 좀 겹쳐서 네, 보여요. 네. 되게 안쓰럽죠. 얼마나 눈치가 눈치 보이고 네, 얼마나 눈치가 보이고 그리고 뭐 본인들 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그냥 원 오브 댐이었는데 그쵸. 네, 저는 사실 거기 미국 팀들은 뭐 엄청 다양한 인종들이 네. 와서 하는 데기 때문에 크게 없는데 여기는 딱 3명 그렇죠.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충을 조금 알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죠. 네. 그렇게 선택했던 게 제 길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길이었던 것 같고 그 시간이나 그 선택을 함으로써 인해서 제가 지금 이 업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미가 없었던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성훈 감독님 밑에서 야구를 해보는 게 큰 야구 인생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그것도 굉장히 컸고요. 네, 그 조금 공허하고 네 그런 마음이 조금 컸죠.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해서 20년 넘게 한 야구인데 갑자기 선수를 그만두고 이거를 서포트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프론트 입장에서. 그래서